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태국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제목으로 선고된 43년형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요. 한 달 전에는 당국의 백신 정책과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올린 야당 의원도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라 불리는 이 법률은 적용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왕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왕이 그려진 지폐를 밟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와 총리가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태국에서 국왕이 이토록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실 모독죄뿐만이 아닙니다. 공주 앞에서는 이처럼 무릎을 꿇어야 하고 왕과 대면을 하려면 엎드려서 옆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또 영화관에서 국왕 찬양가가 나오고 거리에는 곳곳마다 왕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북한급인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전임 국왕인 라마 9세 때부터였습니다. 태국은 1932년 입헌 군주제를 선언합니다. 아시아 국가 치고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것이었죠. 하지만 194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출신 피본 송크람 총리를 시작으로 오랜 세월 군사정부가 장악합니다. 라마 9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강력한 군부 세력에 빌려 왕으로서의 지위는 보잘것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 정도였죠. 그럼에도 국왕은 적극적으로 농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 노출된 이미지들이 당시 부패한 지방관리들의 무관심과 대비되면서 갑자기 서민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왕실은 농촌 개발 사업에도 직접 나서 태국판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였고 국왕은 정치인들 대신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태국은 국민의 95%가 불자인 불교 사회입니다. 남자들은 살면서 한 번은 단기 출가를 해야 하는 전통이 있을 정도죠. 라마 9세 또한 여느 국민들처럼 출가를 하였고 국가 수장으로서 주요 불교 의식들을 주재합니다. 덕분에 그는 살아있는 부처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죠. 그런데 국왕은 가끔씩 정치적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국정은 군부가 지고 있었고 왕에겐 실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헌법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왕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라마 9세는 1973년 민주화운동 때 군부 독재자였던 타놈을 추방하도록 명령하였고 1992년에는 시민들에게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수친다 총리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독재자들을 심판하는 왕의 모습에 국민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아무리 헌법에서 국왕의 정치적 결정권을 보장한다 해도 권력자를 처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라마 9세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에 군부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왕은 군부와 대립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친밀했다고 할 수 있죠. 태국 정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군부와 민정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권 세력이 왕실과 군부의 위협이 될 때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왕은 이를 대부분 눈감아 주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라마 9세가 왕이 된 후 무려 15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를 하지 않는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판을 결정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태국은 입헌 군주제라는 말이 무색한 이상한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세력은 단독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의 정치적 인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20년간 태국 정치를 지배한 사람은 군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의 탁신 친나와시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탁신은 특히 경제 분야의 능력을 보여 폭넓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그는 2001년 총리에 선출된 후 태국이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갈 때마다 30바트만 내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0바트 헬스케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으로 탁신은 서민들 사이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탁신 정권은 얼마 가지 않아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과 과도한 포퓰리즘은 도마 위에 올랐고 무엇보다 탁신 가문이 편법 거래와 탈세를 저지르면서 군부의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2006년 탁신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사이 군부 세력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탁신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것이 탁신계 정치 생명의 끝은 아니었죠.
2007년 탁신 동생의 남편인 솜차이가 총리로 선출되었고 2011년에는 동생인 잉낫이 또다시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탁신 정권을 끌어내립니다. 헌법재판소도 군부가 장악하여 민간 총리의 정부를 막는 데 이용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자신들이 뽑은 총리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에 국민들이 화가 날 법도 한데요. 태국의 국민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왕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혹은 너무 잦은 쿠데타에 익숙한 것인지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들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반복되는 탁신계 총리 선출에 군부 세력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민간 후보들이 총리에 선출되기 어렵게 제도를 변경합니다. 태국의 의회는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과반수인 37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총리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상원 250석을 군부에 우선 부여하도록 수정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2014년 이 법률이 생긴 후 총리는 모두 군부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라마 9세는 군부 세력과의 연합으로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까지 더해져 국민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죠. 왕실은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를 우상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음 때인 라마 10대에 이르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마 10세는 선대왕과는 달리 4번 결혼을 하고 그 와중에 후궁까지 들이는 등 문란한 사생활로 유명했죠. 라마 10세는 코로나 시기에 반려견 30마리와 수행원 250명을 이끌고 유럽으로 호화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에 왕이 걸맞지 않은 기행으로 뉴스도 타게 됩니다. 미디어에 비친 라마 10세의 모습에 민심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왕의 삶과 정반대로 시민들은 부패한 군부 독재와 심각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부패를 외치며 시민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던 미래 전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고 정부뿐 아니라 여태껏 성역이었던 왕실도 질타하게 되죠. 이로 인해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왕실 모독죄로만 2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됩니다. 그렇게 군부와 왕실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시작된 2023년 태국의 총선. 여기에 한 정당이 왕실 모독죄 개정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라마 10세의 환멸을 느끼던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말끔한 외모의 하버드 출신 피타 림짜른랏이 이끄는 전진당. 이들의 전신이 바로 앞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미래 전진당이었습니다. 전통의 탁신계 또한 탁신의 막내딸이 출마했지만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탁신계의 정치개혁에 지친 시민들은 피타의 전진당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전진당이 총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오르고 탁신계는 2위에 머물렀습니다. 군부 정당들은 참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피타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가 개정한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전진당이 반군부 세력인 탁신계와 연합하면 총 292석을 확보할 수 있고 연정을 통해 추가로 131석 이상을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군부의 인기가 몰락한 가운데 전진당의 젊은 총수는 무난하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입국 금지 상태였던 탁신 전 총리가 18년 만에 느닷없이 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범죄자 신분이었던 그는 당연히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는데요. 그리고 곧 탁신의 측근이었던 스레타 타위신이 돌연 총리로 선출됩니다. 탁신계가 피타가 아닌 20년간 적이었던 군부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사이 탁신은 슬그머니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고 그마저도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지내고 있죠. 군부 입장에서 탁신계가 비록 오랜 정적이지만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는 전진당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렇게 태국의 국민들은 군부와 왕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실 모독죄는 국민들의 비판을 거부하고 있죠. 태국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